마켓무버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이슈에 있어서 2년 유예에 동의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2년 유예에 동의한 데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제도 정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과세가 시행되게 된다면 국내 코인 투자자들과 해외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클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정비한 후에 과세를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코인 과세에 대해서 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방해한다라는 반발이 크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결정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수 8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안에서 청년층, 즉 30대 밑에 이하의 투자자들의 비율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더 깊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업 육성과 미래기술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지적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원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309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데요. 2024년에는 올해는 규모가 519억 원 규모에서 약 210억 가량 예산이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래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더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영한다는 건데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가 교류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외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유예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의견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제도 등 단계별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들 들려오고 있고요. 또한 코인 과세 유예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일단 2년간은 해외 이탈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로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코인원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T-사이언티픽, 빗썸 운영사로서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도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게임주입니다. 시프트업, 박구도 이사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6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저희 마켓무버에서 시프트업을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관세. 네. 요 세 개에서 모두 자유로운 그죠. 업종이 사실 뭐 엔터, 게임 이런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근데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죠. 일단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음원 같은 데서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발표한 지는 좀 됐는데 그때 발표 당시에는 좀 약간 인기가 시들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1, 2년 뒤에 그 음원에서 이제 차트가 올라가듯이 시프트업이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임이 지금 현재 이제 니케라는 게임인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 저희는 뭐 나이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역주행을 하면서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최상단까지 올라갔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임들이 사실 어떤 게임이냐면은 여자 캐릭터들이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좀 굉장히 좀 야해요. 게임 자체 육감적인 여자 캐릭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게 거의 10위권까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조금 그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제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텐센트와 글로벌 원빌드 출시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제 원빌드라는 것은 이제 게임을 출시할 때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는데 원빌드 출시라는 것은 전 세계 유저들이 다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형태로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솔 게임 사실 이런 그
온라인 게임, 이제 모바일 게임 말고 콘솔 게임이야말로 진짜 그 게임 회사들의 기술력을 뽐내는 건데 좀 출시가 좀 되긴 됐습니다만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이번에 이제 콘솔 게임 쪽에서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PC 게임으로 옮겨오면서 다시 한번 흥행 역주행을 한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의 게임주들 얘기할 때 중국 파노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10월 25일 날 파노를 받긴 했는데 여기 좀 약간 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이죠. 넥슨 게임에서 나온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자 소녀 캐릭터가 이제 그 경마장 이제 뛰어다니는 게임이 있는데 그 중국 판호 받고 중국에 출시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게임 그 서비스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왜 중지가 됐는지 알아봤더니 이 어떤 도박성 게임 관련된 이제 경마장이 나오다 보니 경마랑 비슷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프트업에서 나온 그 니케 같은 경우는 약간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좀 약간 그 자극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국에서 앞으로 게임을 게임의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프트업이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를 다 읽어보면은 뭐 굉장히 좀 뭐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기업이죠. 내년에 가이던스가 한 2,600억에서 5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보통 멀티플을 적게 주면 3, 40을 주고 많이 주면 6, 70까지 주거든요. 우리가 내노라는 게임사들 보면. 근데 시프트업이 내년에 한 2,500억, 안 나와도 2,50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동종 업계 게임사들의 멀티플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저평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주력인 게임이 지금 역주행으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고 중국 판호 받아서 서비스 시장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실적 관련된 가이던스를 살펴봤을 때 동종업계 게임사들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저평가가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조금 리스키한 부분들 세 가지 환율, 금리, 관세 이 세 가지로서 세 가지에 모두 자유롭다라고 해서 시프트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시프트업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접 하시나 봐요, 그죠? 저는 스마트폰에 게임을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이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라는 기업인데 박찬지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다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원래는 이제 이쪽 섹터는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만 원래 초창기에 열심히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와서 그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PC 디렉트를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최근 이제 국가가 2030년까지 4조 원을 들여서 AI 컴퓨팅 센터를 이제 만든다고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 관련, AI 칩 관련,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자재들을 이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PC 디렉트도 이제 인텔, AMD, 기가바이트 관련 제품들을 현재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이제 드론이 계속적으로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제 드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PC 디렉트도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DJI와 그리고 페러사의 드론을 국내에서 최초로 유통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론 관련으로도 엮여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자본 총계를 보면 389억인데 시가총액이 한 393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또 본연의 자산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현재 가격권도 안정적인 가격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2,47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C 디렉트 3,000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입니다. 오늘 꽤나 강하네요. 25만 원대 넘어서기도 했는데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모비스 과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이런 주요 첫 번째 1차 벤더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동조화가 됐는데 최근에 좀 약간 디커플링 되는 경향이 좀 있죠. 현대모비스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을 보면 매출액 14조에 영업이익 9천억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매출은 좀 줄었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 부분들을 이제 장점을 좀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계열사에 대한 매출, 이렇게 캡티브 매출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 쪽의 매출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현대기아차가 잘 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조금 힘들어졌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리스키한 부분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 일단은 해외 고객사들을 많이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이런 쪽에 현재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매출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양쪽으로 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이를 누가 조금 더 늘려나가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캐즘이라고 해서 부품사들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은 원래 부품사들은 이 AS 부품과 관련된 이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대모비스도 AS 부품 쪽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20% 높게 나오는 기업인데 전기차는 사실 사고가 안 나면 크게 고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품사의 전기차가 저변이 확대가 되면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논 캡티브 매출을 좀 어느 정도 늘리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 중에서 대형주 중에 속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 현대모비스 한번 눈여겨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도 오늘 좀 강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원래 이쪽 섹터가 조금 이제 강하게 부각받을 줄 알고 선정을 했는데 그죠, 맞아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이제 수출 성장 엔진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수출 보험에 3,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 GST가 특히 이제 저온 칠러 장비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국내 최초로 이 버넷 방식의 스크러버를 이제 공급했던 전력도 있고 기술력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뛰어난 업체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미 이제 이 액침 냉각 시스템 장비까지도 개발을 완료해서 이 LS 일렉트릭과 이 자동화 토탈 제어 솔루션을 이제 결합을 하고 같이 협업으로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이런 이제 냉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GST가 좀 탑픽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대치를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 잘만 매수해 놓는다면 시장이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만 접근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6,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잘만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중기적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과거 2만 원대 수준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못 가는 GST. 오늘은 14,2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4,000원대 아래에서 매수해 본다면은 좋게 또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